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외교 관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현 정부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몰고 왔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며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일 간의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자, 김연아 전 비대위원님, 죽창가만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한일 관계. 죽창가를 부른 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조 전 장관 아닙니까? 저는 어제 저 발언을 보면서 조국 전 장관. 예, 특정인을 겨냥한 어떤 그런 아주 날카로운 발언이었다라고 판단도 되고, 사실은 저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만 죽창가라는 단어를 올릴 때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 될까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대놓고 얘기를 못했을 뿐인데, 어제 저는 저 발언에 굉장히 시원하다라고 하는 주변의 평가가 많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 중엔 정말 그런 게 많았는데요. 그런 게 어떤 자신감일 수도 있고, 정말 국민들이 하지 못한 얘기를 정말 드러내놓고 해줬다라고 하는 평가에서 저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어젯밤에 죽창가를 SNS에 다시 올렸다고요. 이에 대한 대응인 겁니까? 예, 민감하셨겠죠. 죽창가 그러면 조국이라는 이름이 떠오를 만큼 저 단어는 특정인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이 어제 만 한 24시간으로 치면 정말 많은 페이스북을 글을 쓰셨던데요.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집권 여당에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다고 봅니다. 조 전 장관이 죽창가를 다시 올린 의도는 뭡니까? 본인의 그 죽창가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항변하고 싶겠죠. 그리고 다시 죽창가를 올림으로써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 틀렸다라는 것으로 아마 공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연아 전 의원님의 해석인데, 김영주 의원님이 이제 외교 문제 전문이시니까 사실 한일 관계는 어떤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항상 적대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국가와의 관계가. 특히 한미동맹만큼 한일 간의 이 외교 안보의 동맹 문제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문화적으로도 한일 간의 어떤 우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죽창가가 나오는 건 괜찮겠습니다만 문화 면에서 외교 안보 모든 한일 관계에서도 다 죽창가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꼬집은 건가요? 현재까지 여권이 어떤 이념 대결적인 그런 민족주의적 지향을 통해서 이득을 볼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죠. 보다 현실적인, 아까 말한 대로 대박인,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린 자세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도 사실은 표현하지 않게 반도체라는 의제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굳이 중국이란 말을 쓰지 않더라도, 미국이란 말을 쓰지 않더라도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매우 실용적으로 모든 나라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하겠다, 외교 관계를 하겠다는 거고요. 아마 그런 것을 미루어 봐서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너무 이념적으로, 혹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남북 관계는 또 하나의 어떤 남북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념 속에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인이 옆에서 지켜봤던 현 정부의 말하자면 외교 관계의 경직성,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적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조 전 장관에 대한 딱 지적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논평을 한 거고, 그 대표적인 걸로 조 전 장관의 사례만을 언급한 것뿐이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죽창가 많이 불렀었어요. 예. 죽창가가 어떤 걸 배경으로 하느냐? 옛날에 1894년 때 이제 동학 농민 전쟁. 근데 그 동학 농민 전쟁을 진압한 사람은 누구냐면 고종의 관군이 아니고 일본군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더 악화되고 악화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식민지화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잠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윤 전 총장 당신이 지금 기자회견 하는 데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봉길 기념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윤봉길 기념관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뉘앙스로 조 전 장관이 글을 올리셨던데 저는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교에 있어서는요, 영원한 동지도 없는 거고 영원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30여 년 동안 당하고 난 다음에 1960년대에 한일 수교했을 때 우리나라 GDP는 일본의 3%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면은 진짜 우리가 일본에 그렇게 수탈당하고 그 핍박받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수준밖에 안 됐다라고 분노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일본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새롭게 변화한 21세기 한국에서 그 관계에서 한일 관계를 봐야지 언제까지 19세기, 20세기 초반 그 관계로 보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는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북한 문제.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극찬을 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솔직하고 열정적이고 국제관계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를 두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명한 답변이었다라는 여권 중심의 좋은 반응과 반면 야권을 중심으로 언제까지 김정은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할 할 것인가라는 비판적인 평가가 엇갈렸기도 했었죠. 그 대목,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느 한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그 막연한 환상이나 또는 막연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저는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 주적이라고 해서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타임즈의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아마 뭐 딱 그걸 염두에 두고 윤석열 총장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굉장히 결단력이 있다, 솔직하다, 국제감각을 갖췄다 등의 얘기를 한 것을 두고 우리 언론의 타임즈 자체가 비판을 했죠. 사실 과연 김정은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논란을 타임즈가 인터뷰를 한 이후에 이제 비판하는 그런 글을 같이 썼는데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싶고 굉장히 전 앞선 얘기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선택했던 게 바로 강조했던 게 실용주의와 현실주의입니다. 외교라는 게 그야말로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면 끌어안는 거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뭐 거부하는 거고 그야말로 국익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겠다 이런 건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뭐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뭐 앞으로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고 아직까지는 어떤 지금 대화의 채널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어떤 기회가 오겠죠. 그것이 이제 어떤 방식이 되든 간에 그때 이제 어떻게 차기 정부가 어떤 관점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정부를 대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저는 뭐 지금 조금 전에 답변에서 결국은 실용주의, 현실주의 얘기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어떤 뭐 주적의 적의 개념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구의 개념도 아니고 어떤 환상이라든지 어떤 거부감, 적대감 다 없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어떤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어제 들었습니다. 자, 김정은에 대한 생각 내지는 뭐 대북관일 텐데 저는 딱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눈에 캐치가 되던데 김영주 의원님도 아마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북한 문제 전문가시니까. 주적이라는 표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유승민 당시 후보에게 끊임없이 질문받았던 게 바로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끊임없는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후보, 현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끝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전 총장은 주적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군요. 근데 저 흥미로운 것은 이게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 김정은을 국가 지도자라는 국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하고 주적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다라고. 같이 썼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포지션인 거예요. 한편으로 보수나 헌법론적인 측면은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주적이지만.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편으로 보면 김정은을 할 때는 국가 지도자라고 보는 것은 현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와 균형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매우 재미가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본인이 가야 될 길, 즉 보수 대통합, 범야권 대통합에 있어서 본인이 가야 될 지점은
주적이라고 당장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또 천안함의 희생자라고 하는 그 속으로부터 그걸 기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건 명확한 것이고 그것은 기본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미리 너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예. 너무 지나치게 적대감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가 어떤 행동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하겠다.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예. 행동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겠다. 뭐 예, 그런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입장이다. 그렇게 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면 윤 전 총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문을 닫아야죠. 강경하게. 더 이상 구애하지 않겠다. 당신이 비핵화의 걸음을 나온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몇 배 더 우리가 열심히 헌신적으로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당신이 그런 대응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애한다는 것은 힘 빠지는 일이다. 그런 거죠.